네, 오늘은 저 지금 하고 있는 여기 스코틀랜드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저희 프로젝트는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에너지 솔루션 포 클린 스코틀랜드 UK 마리타임 에코노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어, 지금 시말이라는 회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말에서 이 시말은 그 스코틀랜드에서 페리를 운항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이제 운항하고 있는 페리들의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그 지금 페리들이 실제로는 이제 뭐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만약에 전기 추진선으로 전환을 한다면 얼마나 환경에 또 환경적으로, 그리고 또 비용적으로 얼마나 뭐 효과적인지, 아니면 더 효과적이지 않은지, 그리고 또 그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옵션들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과연 타입이 어, 어떠한 타입을 도입했을 때 이 시말이라는 회사에 조금 더 도움이 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스코틀랜드 그리고 영국 전체에 어떤 타입의 선박이 더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그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말에서 27척의 27척 선박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았고요. 실제로 여기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27척이 다니는 26개 루트를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 26개의 루트에 대해서 정보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각가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MGO가 스코틀랜드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지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수소들이 생산되는 위치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암모니아들이 생산되는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들을 실제로 생산하고 또 이 선박들에 이송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루트를 또 선정을 하고, 그 또 루트를 다 이송에 드는 그런 에미션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많이 이송하는 부분이 에미션에서 많이 빠진 상태로 연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에미션까지 다 이송하는데 발생하는 에미션까지 적용을 해서 과연 어떠한 연료가 조금 더 친환경적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또 이 선박들을 전기 추진 선박으로 바꾸는 거에 관한 비용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받은 선박의 데이터를 이렇게 총 10가지 타입의 전기 추진 선박으로 바꾼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 발전기, 그러니까 디젤 발전기가 탑재된 전기 추진 선박,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디젤 발전기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 세 번째는 배터리만 들어가 있고, 네 번째는 배터리와 솔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퓨얼셀, 그리고 여섯 번째는 퓨얼셀 배터리, 일곱 번째는 퓨얼셀 배터리 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또 여기에 보시면 2-1, 2-2-3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와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어떻게 그 비중을 다르게 쓰느냐, 그러니까 발전기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할 때와 뭐 배터리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때, 그것이 뭐 환경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날 것이고, 또 배터리를 만약에 더 많이 쓴다고 한다면 배터리를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발전기 설치 용량은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비용적인 또 차이도 발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타입은 10가지지만 총 20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방금 언급드린 그 총 10가지 타입에 대한 간략한 계략도입니다. 그래서 각 계략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서 붙여 놓았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더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27척에 대해서, 그리고 10가지 타입, 그 20가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20가지 케이스가 되겠고, 또
MGO 생산 기지랑 뭐 하이드로진 그리고 암모니아 이렇게 총 16가지 프로덕션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각기 다른 이제 타입을 적용을 했을 때 한 선박당 총 그 이제 여기 생산 기지에서 그 각 루트로 이송하는 것까지 다 고려를 했기 때문에 한 선박당 703가지의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고 저희가 27척 선박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총 18,981가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에미션 발생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그 저희가 코스트를 이렇게 산정을 한 거를 나타냈는데요. 각 선박별로 아까 보여드린 그 타입에 대해서 그 타입을 설치했을 때 총 25년 기간으로 얼마나 많은 코스트가 발생을 하는지 그 설치 비용과 그리고 운항 시에 발생하는 오퍼레이팅 익스펜디처까지 다 고려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은 아무래도 디젤 발전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네, 1번 디젤 발전기를 사용했을 때가 가장 적게 나오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2-1 그러니까 그 디젤 발전기와 배터리를 같이 사용하지만 발전기의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이 현재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기의 비중이 높은 것을 제외한다면 7-1 타입이 가장 비용적으로는 효과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7-1이라고 한다면 네, 하이드로진 퓨얼셀과 배터리 그리고 솔라 판넬이 같이 설치된 타입인데요. 이 경우에 하이드로진 그 퓨얼셀을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메인 부하를 퓨얼셀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그 호텔 로드에 대한 것만 배터리와 솔라 판넬에서 커버하는 식의 타입이 가장 경제적으로는 좋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네, 7-1 아니면 또 5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네, 이거는 조금 선박의 크기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암모니아 이제 퓨얼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암모니아를 하이드로진으로 개지를 한 다음에 순수한 하이드로진을 퓨얼셀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래커도 사용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비용들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이제 에미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그 타입에 대해서 이제 1번 타입 1번 그러니까 디젤 발전기를 쓰는 전기 추진 선박을 이렇게 베이스 라인으로 놓고 각 타입에 대해서 에미션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에미션에 대해서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적으로 뭐 유럽을 친다고 하면은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풍력으로 20%의 전기를 만들고 뭐그 LPG도 뭐 사용하고 LNG도 사용하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용이 돼서 전기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 영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기준으로 한 거를 이렇게 가운데 점으로 찍어 보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석탄을 많이 사용해서 석탄 100%로 사용했을 때 에미션 그리고 가장 에미션이 적은 뭐 뉴클리어를 사용했을 때 그 에미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미니멈으로 찍었을 때 큰 편차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은 석탄을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었을 때는 현재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에미션적으로 전기 뭐 추진 선박이라고 하지만 에미션 측면에서는 훨씬 안 좋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재 지금 UK에서도 에미션 그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해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눈에 띄게 디젤 발전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환경적으로 훨씬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타입 6번, 그 타입 5번, 6번, 7번 같은 경우에 그 하이드로진을 사용해서 하이드로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타입 8번부터 10번까지는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앞쪽 첫 번째 그림은 그러니까 프로덕션하고 사용만 가지고 지금 에미션을 나타낸 겁니다. 즉 그 트랜스포트를 뺀 나머지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그림은 같은 조건이지만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연료를 이송하는데 발생하는 에미션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그 에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 거는 첫 번째에서 그 트랜스포트를 뺐을 때는 하이드로진이 더 환경적으로 하이드로진 연료를 사용했을 때 더 환경적으로 유익하다고 나와 있지만 트랜스포트를 포함한다면 오히려 암모니아가 더 그 환경적으로 유익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선박마다 연료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겠지만 확실히 이게 눈에 띄게 그 트랜스포트가 없을 때는 눈에 띄게 적은 에미션이 적은 것을 보실 수 있겠지만 트랜스포트가 포함됐을 때는 비슷하거나 암모니아가 조금 더 낮은 네, 그 에미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저희가 방금 이제 확인한 이러한 에미션의 값들을 펑셔널 유닛이라는 그 단위,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이제 단위로 킬로와트당 발생되는 그 CO2 양으로 환산하는 그 값을 가지고 영국에 등록되어 있는 약 5,600대의 선박에 그 펑셔널 유닛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영국에서 운항되는 모든 선박이 스코틀랜드에서 운항을 한다면이라는 가정을 해서 그 선박들이 이제 선박의 그 라이프 사이클인 25년, 그러니까 라이프 주기인 25년을 운항을 했을 때 과연 총 얼마의 에미션이 발생을 할 수 있겠느냐를 저희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를 만약에 저희가 전기를 실제로 엄청 친환경적인 연료만 사용을 해서 전기를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이 디젤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은 에미션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지만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한다면 디젤에 비해서 오히려 전기 추진 선박이 더 많은 에미션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수소와 그리고 암모니아가 확실히 디젤보다 훨씬 적은 에미션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많은 차이를 같은 비슷한 타입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결과들을 이제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영국 쪽에 정부 측에 이제 좀 제안을 어떤 식으로 하면 더 환경에 유익하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더 코스트적으로도 베네핏이 있는지 네, 그래서 레포트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부터 받을까요, 우리? 저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 퓨얼셀 사용하셨다고 하셨었는데 비교하실 때 그 퓨얼셀은 어떤 타입을 사용하신 건가요? 보통 퓨얼셀도 퓨얼셀은 PEMFC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그거에 그것 대한 때문에 기본적인 효율을 가정하고 하신 건가요? 평균 그리고 2천 몇백 개 시나리오가 있다 했는데 그건 어떻게 다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건가요?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신 건가요? 하나를 이런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아니 이거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퓨얼셀이라고 한다면 이제 퓨얼셀을 사용했을 때 퓨얼셀을 이제 하이드로진 일단 그러니까 퓨얼셀은 하이드로진을 생산하는 데만 에미션이 발생하고 실제로 하이드로젠을 퓨얼셀에 넣어서 연료로서 사용할 때는 에미션이 발생을 안 하니까 이제 하이드로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 아까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 트랜스포트 하는 거에 대해서 에미션 발생하는 거 그렇게 해서 어. 조사를. 그 질문이 그 전체가 그 만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가 되잖아. 이거 선박 27척, 네네네. 그다음에 트랜스포트 등등등 하면 그러면 이 많은 계산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노가다로. 네. 상당한 노가다가 들어갔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게 프로그램으로 될까, 이게 랩뷰를 쓰면은 될 것 같은데, 내가 매트랩으로 만들었다가 데이터가 안 뽑아져서 이걸 다시 엑셀로 노가다 작업을, 아, 대단하군요. 랩뷰하는 거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막 병욱이 형 그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막그 하이드로젠 프로덕션에 또 때때로 그 화석 연료가 더 많이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돼서 뭐 아직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스코틀랜드는 좀 그런 수소 생산이 친환경 쪽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서 보면은 블루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린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아까 좀 케이스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하이드로진도 색깔 그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뭐 그레이 하이드로진, 블루 하이드로진, 그린 하이드로진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눠서 부르고 있는데 지금 스코틀랜드에는 블루 하이드로진이랑 그린 하이드로진을 생산하는 기지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제 화석 연료로 그 수소를 만들면 보통 그레이고 거기서 탄소 포집을 하면 블루 그리고 아예 아, 친환경으로 만들면 그린 이렇게 나눠지고 있지. 그래서 아, 각각 이거 이제 블루 하이드로진을 만들었을 때 뭐 발생하는 에미션이 다르고 이것도 그린도 또 다르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혹시 그러니까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택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다른 뭐 발전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메인터넌스나 이런 것들에서도 이미션이나 뭐 환경 오염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가 된 건가요? 그거는 보통 이제 네. 이제 그거는 따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제 LCA에서 이제 그 처음에 꼬렌스콥을 정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 스콥 안에는 지금 퓨얼셀의 생산에 대한 거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퓨얼셀 생산 그리고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발전기 자체도 만들고 뭐 폐기하는 거에 이제 에미션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거가 들어가기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들어오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일단 우리 지금 스콥 상에는 퓨얼셀이나 뭐 발전기 생산 자체에 대한 그거 에미션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 원래 조금,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는 그거 하는 거예요. 스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 조금 그 보충을 하자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미션의 경우에는 그 연료 자체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그 이미션에 비해서 상당히 작거든. 그러니까 그 전체의 한 2%, 3% 정도밖에 안 돼. 30년, 25년 운항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무시를 하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어. 특히 내가 연구를 할 때도 이제는 더 이상 시스템에 대한 분석은 LCA를 안 하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에너지가 그 대부분의 어떤 이미션의 그 다미넌트한 팩터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을 우리가 여기서 나누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 시스템을 나누는 이유는 이 시스템이 얼마만큼의 연료를 사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지. 대신에 코스트 어널리시스에서는 그게 들어갔지. 여기 그 오펙스 부분 대충 보면 여기. 그 이제 퍼센테이지로 해서 실제로 뭐 연료 전지라든지 뭐 인터널 컨버션 엔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 전체 그 캐피탈 코스트의 몇 퍼센트 정도가 그 오퍼레이팅 코스트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을 했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음, 있는데 이제 퓨얼 가격이 그러니까 하이드로진이나 뭐 아니면 MDO나 뭐 이런 거
가격들이 변동하잖아요. 음.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뭐 그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당연하지. 어. 그거는 이제 코스트 어널리시스에서 지금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연료 가격만 인풋 값만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들이 뭐 다른 경향을 보일 수도 있겠지. 그지? 예를 들어 뭐 그린 하이드로진이나 이런 애들이 값이 갑자기 막 급락을 해서 디젤보다 엄청 싸진다든지 결국 이게 연료 가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걸 거잖아.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러면은 그 뭐지 연료의 어떤 그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이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날 수도 있겠지. 향후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준비한 슬라이드 중에서 웰투 탱크에 대한 에미션에 대한 슬라이드가 있었나? 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에미션이 요거가 이제 다 웰투 탱크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맞네. 이게 웰투 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트까지 다 포함된 거 완전히. 생산 기지부터 그 생산해서 그러니까 생산하는 거 해서 생산한 다음에 선박으로 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박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선박 사용 뺀 거. 사용을 뺀 거는 없습니다. 아, 웰투 탱크요. 웰투 웰투 탱크. 탱크는 따로 안 했어요. 그게 몇- 그 값이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냥 몇- 몇 개 중에는 웰트 탱크인 것도 있잖아. 그 퓨얼셀하고 배터리만 나 알모니아만 그거는- 쓴 거. 그거는 뭐 걔네들이 똑같으니까. 10-1번부터 10-3까지 이렇게 네, 맞아요. 가는 거 아이가? 그럼 5번부터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웰트 탱크인 거지. 그쵸. 웰투 탱크 나머지 똑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옆에 거하고 다른 거는 이렇게 비교가 그냥 음, 컨벤셔널 연료하고 전체적으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 싶어가지고. 차이가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을 보면 되긴 되겠네. 네, 오른쪽 거. 네. 이게 이제 디젤 요거는 웰트 탱크는 아니잖아. 이거는 웰트 웨이크잖아. 그죠? 그래 이게 다 어, 그거라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체 웰트웨이크고 지금 이거 보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웰투 웨이크인데 프로덕션하고 유즈 트랜스포트가- 본선까지 그거니까 네. 지금 그 개념으로 나누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네. 음, 일단 알겠어요. 음. 오케이.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이게 질문, 잠깐만, 일단은, 그러면은, 발표를, 여기까지, 레퍼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